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미국의 대학에서 어느 과목에서 그런 걸 교재로 써서 다시 말하면 16세기 동북아시아 반드시, 왜냐하면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전쟁은 한국만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한중일의 이 전쟁, 이 현장은 이 한반도지만 맞아요. 이게 모두가 관계.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꼭 중요한 교재가 되는군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의 이 역사성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이스테이션 워라고 그럽니다. 크게 우리는 그걸 격화시켜서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지만, 가령 1588년에 서양에서는 스페니쉬 아마다, 소위 무적함대, 그 인빈시블 아마다라고 그러죠. 그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할 때 3만이 못 됐어요. 무적함대가. 네. 예. 히데요시는 거의 1차 임진왜란 때 16만에 가까운, 이 정유재란도 거의 16만에 가까운 군대. 이게 세계에도 없는 세계 대전이군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럽니다. 16세기. 왜 그런 거니? 이 전쟁의 여파로 명나라는 40년을 후에는 이 청나라, 이 왕조가 받게 돼요. 그랬죠. 그랬죠. 이 일본은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만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던데, 그래서 서해는 이것을 하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징비록은 그렇게 16세기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중요 자료. 반드시 읽어야 또 그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그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단한 전쟁이었다. 그럼요. 이런 네,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출판이 되고 한동안은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히는 그런데 모르는데, 목민심서 번역에는 어떻게 착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버클리에서 출판되기 기다리면서 그때 50살이 되던 해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늘 제 책은 항상 10년 전에 계획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징비록만 빼놓고는. What's next? 그 다음에 뭘까? 그 징비록을 번역할 때 서양에서 만일에 이 책을 출판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출판하는 건가 하는 그 원칙을 생각해 봤어요. 서양 사람들이 왜 이 출판을 당위성이 뭐냐. 첫째, 그 서양에서 출판하려면은 첫째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옛날 얘기였지만 지금에도 상관이 있는 얘기. 통용되는 거. 40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에도 해당되는 relevant 얘기.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영어로 이게 이 temporal and timeless, 시간에 구애받지만 또 timeless한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 또한 우리의 얘기이자 남의 얘기도 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한국 얘기지만 그게 미국 얘기도 일본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local and universal, 그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번역을 책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되겠다. 두 원칙 하면 목민심서네요. 자, 끊임없는 이 정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한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제 오늘의 일도 얘기고, 이 책을 번역하려면 분명히 이것은 경쟁력이 있을 거고 출판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이제 징비록에서 얻은 자신감이 이제 연결이 되는 셈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뭐 다 동급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고전 그런 얘기. 그거는 한 10년 걸리셨다고요? 한문으로 이게 48권입니다. 목민심서가. 그게 한글 번역은 80년에 창작과 비평사에 나왔는데 15명의 한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15명이 10년 작업한 것이 한글 번역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과연 저 혼자 10년에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배팅을 스스로한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반드시 이 책을 가지고 환갑잔치를 하리라. 근데 그 책이 만 10년 만에 다행히 나왔어요. 그리고 환갑잔치는 강진군수, 지금 황교안 국회의원인데 먼저 그 책을 읽어보고서 우리 강진군이 이걸 하면, 왜냐하면 다산 그 유배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다산 초당 아래에 있는 그 강당에서 그 출판 기념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스스로한테 약속을 지켰고 다산한테도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징비록 번역하실 때도 목민심서 번역하실 때도 한문 원본을 가지고 바로 번역하세요? 아니면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하세요? 함께 봐야 됩니다. 둘 다. 왜냐하면 한글 번역도 이 한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물론 이 한글 번역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한문을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목민심서 하다 보면 가령 형법 같은 것은 이게 말이 이상하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다산이 뭘 보고 썼을까 했을 때 대명률과 대청률을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명나라 그 형법을 보고 그랬더니 다산은 머리가 기가 막힌 수재라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알고 여기서 한 줄, 저기서 한 줄, 나중에 그걸 읽다 보니까 그렇게 목민심서를 만들어 놓은 걸 발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전 번역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은 유식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목민심서를 집필할 때 참고했을 법한 명나라, 청나라 책들까지도 보셔야 되는. 그럼 어렵군요.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10년도 빨리 하신 거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혹은 서양에서 책을 내려면 주석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주석은 위키피디아 보고 베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조실록. 네, 태조실록. 이제 태조실록. 그건 왜 하셨을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한번 말씀해 보셔요. 조선왕조실록이야말로 진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있을 만큼 세계적인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야죠. 근데 이건 혼자 못 하시죠. 지금 하지만 시작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닌가요? 네네. 정확하십니다.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기록 문화가 참으로 세계적입니다. 태조실록만 해도 1893권입니다. 이 승정원 일기 임질환 때 불타서 인조 이전에는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3,400여 권입니다. 권? 일성록 임금들의 일기가 조선 왕조 그것이 2,400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000권에서 8,000권에 되는 거 이게 거기에 있으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록 유네스코에 등록되어다 자랑만 하는데 오히려 그 자랑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읽지도 못하게끔 번역도 않고 그렇게 놓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 아니고 부끄럽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서양에서 출판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역사성, 중요성. 조선이라는 나라, 지금 우리 공화국의 전신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말 흥미있는 기록이 조선 왕 시작부터 끝까지. 특히 태조실록이 시작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어떻게 불교 국가인 고려가 유교 국가로 되는가. 어떻게 나라를 사대부들이 만들었는가. 이 글 읽는 사람들이. 이 사대부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이 구조서부터 이념서부터 이 텍스처럴 질감을 바꾸는 이런 거. 이게 굉장히 흥미있는 세계적인 텍스트입니다. 지금 서양이나 역사 볼 때 영국 역사만 해도 시작이 어떤지 전부 불분명합니다. 미국 역사는 비교적 역사가 짧으니까 시작부터 알고 있는데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도 고조선으로 가면 그렇지만 적어도 조선에 관한 하는 기록이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실록에 정확하게 나와요. 서울에 오는 사람들이 제 실록을 읽으면 이 궁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으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독자가 런던에 있는 독자인데 저 인터넷을 보고 읽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것을 알고 싶은데 런던에 있는 서점에 갔는데 자기가 뭘 알고 싶었는 거니 한병기 선생의 가야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하는데 그 책은 없고 이 태조실록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서 이게 뭘까 처음 보는 책인데 한 장 한 장 읽었더니 1시간이 가고 2시간이고 이 책 정말로 재미있다. 근데 이게 영국에도 미국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네, 없죠. 이게 그게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록의 철저함, 지속성, 일관성,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숭고한 목적, 후대를 위해서 경계하는 그리고 객관성. 그렇죠. 그 왕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자기 보지도 못하잖아요. 예, 세종도 보고 싶었지만 결국은 못 보지 보잖아요. 못하고 예. 연산군이 사초를 보려다 그런 큰 문제가 그렇죠. 생겼죠. 그래서 이 사초를 이 몰래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당한 경우도 여럿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런 태조실록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마무리 지셨고 네, 네. 최근에 하신 게 박재가 선생의 북학의 네, 네. 이건 어떤 의도로 하셨어요? 우리가 세계화 이런 걸 얘기하지만 진정한 세계화는 이미 18세기, 19세기 이 박제가 마인드가 정확히 세계화입니다. 이 임진왜란 이후 우리는 늘 이 중국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자호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도 국제정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청나라 편에 서야 되는데 계속 명나라 외교를 잘 등거리 맞아요. 외교를 잘 예, 했어야 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 청나라 사람들을 하면은 명나라와 달리 무조건 야만인이라고 생각해요. 만주족 맞죠? 만주에서 일어났으니까 누르하치가. 그래서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청나라 문물이. 그런데 17세기, 18세기 들어서 청나라가 얼마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번성했는데 조선은 사실은 가면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왕명을 받아서 뭐 성절사라고 하고 뭐 이런 자기 임무만을 수행할 뿐이지 그 선진한 그 문명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야말로 우물한 개구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박제가 박지원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가보니까 눈을 뜬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다 초가집인데 왜 중국은 전부 벽돌집이야?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을 배한다. 이 북학이라는 말은 맹자에 나오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두 원칙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네.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통용되는 것. 또 중국 얘기지만 한국 그렇죠. 얘기. 우리 얘기지만 남에게도 통용되는 것, 네네.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소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화에 어떤 꼭 필요한 그렇죠. 교본들이 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네. 뭐 얼핏 지금 네 권의 뭐 번역 역사만 봐도 25년 훌쩍 넘는데 그 무슨 정부 지원금 받으신 거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책 한 권당 처음에는 제가 시작할 때는 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 원, 1200만 원 뭐 그래서 목민심서는 한글 번역본이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 권을 번역하거나 6권을 번역하거나 똑같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10년 걸렸으니까 10으로 나누면 1200만 원을 1년에 120만 원 지원받은 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고 지금 저 서울 구기동 밑에 뭐 있잖아요. 네네네. 버젓한 건물에 네네. 거기는 정부 예산으로 이 연구진들 다 채용해가지고 월급 다 지급하면서 고전 번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번역은 한글 번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럼 고전은 영문 번역이나 뭐 이 영문 번역이 돼야 사실은 독일어 번역도 하고 프랑스어 번역도 그렇죠. 하고 스페인어 번역도 할 텐데 이쪽을 하는 정부 기구는 아예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현대문학을 하는 게 그것만 한국문학 있고. 번역원. 그러니까 고전은 없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전 100선이라고 해서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원자를 받습니다. 근데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까 번역할 사람 공모 사업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고전 번역하면은 4, 5년이 걸리는데 액수는 그 정도니까 그거 바라고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도 하버드 대학 옌칭연구소 도서관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영문으로 된 중국 관련 책자나 일본 관련 책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그걸 전부 그냥 연구자들이 개개인적으로 출판했다? 아닐걸요. 분명히 정부 지원이 있을걸요. 네,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중국과 일본만 해도 우선 번역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중국은 옛날 고대 당나라 때 또 그 이전에 거슬러 가도 이미 춘추 전국시대의 번역 시오리가 지금도 내려옵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징비록에 출간된 것이 쓰여지기는 1604년에 집필이 완료되고 발간은 1633년입니다. 근데 1695년에 벌써 일본의 번역본이 나와요. 징비록에 관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어로? 일본어로.
이게 잘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번역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용어를 만들어내는. 당연하죠. 이게 참- 개념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용어를 만들고. 물론 이 일본은 중국에 이제 번역한 것을 많이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네. 일본 사람들의 그 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그 번역의 과정을 통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서양의 고전, 뭐 논어맹자 뭐 등등 다 읽지 않습니까? 서양의 뭐 단테의 신곡부터 그럼요. 아까 제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뭐니 뭐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 고전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남에게 소개할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랬군요. 원래 고전이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읽지는 않는 책이 고전이라. 그러게요.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요즘 세대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 또 우리 뭐 노벨 문학상도 우리가 타야 돼,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자산의 문화 자산의 번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이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자 A 작가한테 노벨상을 주고 싶은데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뿌리가 되는 문학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뿌리가 되는 그것이 없으니 아무래도 다른 여러 후보 작가들 경쟁력이 아무래도 약화되겠죠. 네. 혹시 지금 소장님의 뒤를 이어 이런 고전의 영어 번역 같은 거를 지금 열심히 하시는 전문가들이 좀 있나요? 이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옛날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 들고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찾아다니고 싶어요.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제 주변에는 보이질 않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없다는 얘기는 그 일이 고되기만 하고 좀 쉬운 표현으로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자를 기르고 싶어도 그러니까요.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걸 한들 나중에 이 자기의 커리어, 이 잡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마 권하기도 민망한 그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명감이 없이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바로 그래서 제가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중적 수요가 없는 경우는 공공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네. 그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가지고 출판 사업 진흥도 하고 적어도 그분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계속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국자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령 목민심서라든지 징비록 같은 책에 성경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예. 저는 목민심서나 이 징비록 같은 책이 10권, 20권만 있으면 예.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크게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이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예.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면 예. 진정한 의미에서 예. 그 일을 왜 안는지 그러게 왜 그것이 끊임없이 모든 한국과 관련 이 기관들의 후순위에 밀리는지 그러게 이유를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현대문학의 영어 번역에 투자하는 돈의 한 5분의 1이라도 좀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자원을 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물도 없이 헤엄치는 것 같고 적도 없이 싸우는 것 같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 적도 없이 싸운다는 것은 대개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 미래가 불확실 때. 예, 근데 사실은 예.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윌리엄 워스워드라는 영국 시인의 그 시집 서문에 I'm like a man fighting without enemies. 나는 적도 없이 싸우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 전에 18세기 시는 전부 정형화된 시였어요. 자기는 그런 것까지 나는 man speaking to man.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 예. 이게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거예요. 그런 지금은 거 다 하는 사람은 적도 없이 싸우는 거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고 두 번째 물도 없이 헤엄치는 건 토마스 칼라일의 말인데 이제
모든 앞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물 없이 헤엄치는 시기에 그런 그 정말 어려움 같은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근데 어려움이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사람들은 고전 번역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령 천리마가 있다고 하십시다. 하루에 천리마 달리는 일이 물론 어렵겠지만 그 천리마 보고 멍해지고 밭 걸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어려울까? 반 못 갈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어서 예. 어렵기 때문에 뭘 못 한다 이런 생각은 청취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알겠어요.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을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건 정말 물도 없이 헤엄치고 적도 없이 싸우는 것 같았다는 그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혹시 지금도 번역하고 계신 게 뭐 있나요? 저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목표 세우는 게 이제 겁이 납니다. 그거 세우자마자 포로가 되니까. 그거 끝낼 때까지는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지금 목표 없어요? 그렇다고 목표가 없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승정원 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냥 막 전력을 투입하기보다 제가 그래서 일종의 제 스스로를 시험해요. 시간 남은 승정원 일기를 번역하는데 벌써 몇십 페이지가 됐습니다. 첫 권? 네, 첫 권. 그 이제 인조에 해당되는 알겠습니다. 때문인데. 조선왕조실록의 첫 태조실록 번역을 했으니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라고 전 말씀한 거라고 보고요. 승정원 일기 내가 시작했으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정부도 나서서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 뜻을 땅끝까지 전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고전 세계화 연구소의 최병현 소장,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신의 힘을 다해 외길을 가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관심 갖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